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대전의 왕발, 그리고 저의 이상적인 여성, 네, 한성일 국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성일 국장님하고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인파워링 코칭 과정을 같이 하실 때 1기를 같이 수강했거든요. 그때 제가 뭔가 역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한성일 기자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리액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라고 하면은 잘 이렇게 받쳐주시고, 잘 응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인터로뱅, 감탄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아주 화목한 가정을 갖고 가고 계셔서 제가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논문을 들고 오셨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한남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국제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 논문을 휙 주시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울고 먹어야 돼요. 네, 저녁 사라, 점심 사라, 술 사라 한 다음에 이거 주시는 건데 제가 뭐 이렇게 받았지만 차곡차곡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를 취재하러 오셨대요. 인간 한성일 국장님을 취재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취재하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성일 국장님은 정말 인간적인 매력도 있으시지만 여성 지도자로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직책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 여기자 클럽 회장. 여기자 클럽 회장. 역임하셨나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 장기 집권하고 계십니까? 그렇네요. 네네네. 네. 바카스를 드시나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바카스로 우리 힘냅시다. 네. 네. 같이 드시죠. 우리 한성일 국장님은요, 바카스도 건배 제안 하셔야 드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강하자고 기다렸거든. 하려고 했는데. 파이팅. 파이팅. 네네. 네. 얼마나 밤에 술자리를 동석을 했으면 이런 습관이 나올까 상상이 됩니다. 네. 참 오래간만에 뵀죠? 네. 정말 오랜만에. 저를 잊으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동안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책 쓰는 일에만 네. 몰두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성일 국장님께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뭘 취재하실지. 저도 마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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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네. 인터뷰 시작 전에 지금 교수님이 하도 젊어 보이셔서 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주 오랜만에 배웠는데도 여전히 그 동안 애기 피부를 간직하고 계시는데 네네. 일단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동안 피부를 유지하시는 그 비결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저의 그 마인드가 마인드가 네. 즐기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즐기지 저는 않는 자를 용서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사느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네. 네. 그런데 네네네. 제가 즐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제가 특허청에 스피치 엔조이라는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스피치를 즐겨라. 네. 스피치만 즐기겠습니까? 네, 푸드, 음식도 즐겨야 되고요. 스포츠도 즐겨야 되고요. 북, 책도 즐겨야 되고, 영화도 즐겨야 되고요. 독서 삼매경, 독서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입되어 있을 때 즐거움이 있거든요. 저는 한성일 국장님 만나보면 다른 여자의 생각을 싹 지워버립니다. 한성일 국장님만 생각합니다. 그게 몰입이거든요. 네. 네, 몰입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시간 이곳을 네네네. 즐겨라. 몰입하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네. 이곳에 몰입하라. 네. 사랑도 몰입이고요. 행복도 몰입이고요. 성공도 몰입입니다. 네. 그렇구나.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네. 거예요. 이렇게 몰입하시면 젊어지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정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그렇게 영하냐.
어머님한테 물려받으신 천연 피부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두 가지 네. 비결이 있습니다. 잘 때 그냥 잡니다. 그냥 네. 안 씻고 주무신다고요? 안 씻고. 왜냐면 물을 많이 대면 피부가 노화 현상이 온대요. 그래서 가급적 얼굴을 씻지 않고 잡니다. 다만 샤워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이 있다면 네. 제가 실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요. 네네. 라톡스를 가끔 맞거든요. 라톡스? 네. 아, 이게 뭐예요?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나면 불어가지고요. 물광이 입혀지거든요. 그걸 라톡스라고 합니다. 이거 아재 개그인데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이 강하세요. 네네. 잘 웃어주시고. 네. 아니, 교수님이 워낙 재밌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왜냐면 네. 한성일 국장님은 반응이 좋으셔서 그냥 이렇게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는다는 표현이 그렇고요.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네. 말이 술술 나와요. 어떤 이들은요 무표정, 무덤덤해가지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전 짜증내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즐기니까요.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네. 교수님 참 마음이 너그러우시네요. 네.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네. 신앙에 또 힘이 크시죠? 네네네. 신앙의 힘은 제가 일요일 날도 개인 코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취업 면접자들은 아주 임박한 아주 심정으로 오게 되니까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 네. 집사람이 두 배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집사람 기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새로남 교회 알죠. 새로남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안수 집사님. 네, 그래서 늘 마음에 걸리고 있어요. 일요일 날 개인 코칭이 더 많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사모님은 권사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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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사모님의 기도로 교수님이 이렇게 잘 사시나 봐요. 그죠? 주변에서 다 그렇게 그러신 얘기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너무 장가를 잘 네. 가셨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정말 신기한 게 네.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논문 하나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교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책을 이렇게 쉽게 이제까지 총 몇 권을 내셨죠? 이번에 나온 책이 42권입니다. 네. 와. 거침없이 말하는 잡담력을 키워라. 근데 더 제가 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네. 두 권의 원고가 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빨리 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자연의 그 조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연은 음양의 조화거든요. 네, 저도 그 말을 그렇죠? 하려고 했었는데. 음양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짝을 찾아 산말리입니다. 아. 짝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네. 짝을 만나면 안정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하듯 살아라는 책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살다 보니까 이 그 우주의 그 원리라고 할까?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이 됐잖아요. 제가 어른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울 문화사를 통해서 유영만 네. 한양대 교수, 예. 네, 그다음에 한근태 한국 리더십 센터 소장, 장종태 비전택시 총장, 류량주 이미지 컨설턴트, 그다음에 화술경영 윤총 박사 5명이 공저로 어른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써보자. 예,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을 써보자 해서 두 권의 탈고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책을 내면 출판사한테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네. 독자들도 헷갈리잖아요. 네. 저 사람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책을 쓰고 있을까? 네, 책만 쓰고 있을까? 그럴까봐 네. 독자들이 깜볼까봐 네. 틈새를 두고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눈올 즈음에 한 권 나오고 또 내년 봄쯤에 한 권 낼까. 1년에 2권씩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2권씩 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쓴 거예요. 근데 쓰게 된 동기는 저의 그 글 쓰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교학상장. 교학상장. 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 이것들이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1년에 2권씩 책을 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40권쯤 쓰다 보니까요. 이제 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책이 그간에 썼던 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독자들에게 그 지적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지적 오르가즘. 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인생 수업, 그다음에 연애하듯 살아라. 연애하듯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그러니까요. 아세요? 네. 연애 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해보셨잖아요. 네. 네. 교수님, 네. 근데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면 예. 피부가 영해지고요. 아. 회춘한다고 하죠. 회춘. 아, 그래서 교수님이 회춘하시고 네네. 영해 보이시고 그런가 그러시구나. 봐요. 항상 네네. 연애하듯 연애하듯. 살면서. 네. 아, 그 비결이 네. 네. 다음 책에 나오게 됩니다. 네. 기대되는 책이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하게 되면 네. 사람이 이렇게 울렁울렁되게 네. 되고 네.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돼서 바로 그게 젊음의 비결, 장수의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아, 네, 항상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전 며칠 전부터 기대를 했거든요. 네. 한성일 국장님과 만나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네. 그러니까 가슴이 울렁울렁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와.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 달필이시네요. 이거 네. 속기를 배우셨군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막 개발책을 쓰고 있어요. 나오시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한성일 네. 국장님 왜 책을 출간 안 하세요? 아유, 저는 저 논문 하나 쓰는 것도 그렇게 버겁게 힘들게 썼는데 어떻게 책을 쓰려고. 그런데 못 찾아요. 요즘 제가 네. 실은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000여에 강의를 했고 KBS, SBS, MBC, ITV, EBS까지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쭙고 싶었어요. 네, 24시간 그래서 어떻게 저의 활용하시나요? 그 노하우를 이제는 후배들에게 뭔가 전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스와의 소통 명사 과정을 만들었답니다. 그 과정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바삐 살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요. 쫓기며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를 다시 찾게 합니다. 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배우고 내공을 쌓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모으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네, 네. 신화 창조처럼 네. 그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만들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면 명사로 인지도를 높이게 되고 그러면 방송도 하고 또 칼럼도 쓰고 모름지기 이제 명사로 자름해 주는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성일 국장님도 여러모로 볼 때 충분히 역량을 갖추셨거든요. 책이 막 100억 원 쏟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물꼬를 네. 제가 튀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30분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30분. 예, 13번 13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를 2회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공을 쌓게 하고 또 몸으로 익히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성일 국장님을 꼭 모시고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네. 그다음 복사, 복사. 간지, 간지. 네. 아재 개그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재 네, 개그 아주 초대하게 재밌습니다.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신데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양동기 네. 대전 관광협회장을 비롯해서 김준호 회계사 네, 등등 네. 내노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월요일 시간 되시죠? 네.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관광협회장님 기사는 제가 오늘 쓰고 왔는데 내일자에 나가실 건데. 잘하셨어요. 네. 내가 양동기 네.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벌써 아.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네, 네, 네. 네. 네, 교수님, 어쨌든 이번에 이 나오시게 된 이 책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이거는 이거는 한 1년 전에 나온 1년 전. 책이고요. 네. 사람들 앞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울렁증 가지고 있고 불편하대요. 말하는 게. 네네. 사람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말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해결한 책인데 의외로 10분 중에 6분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쓴 책입니다. 화술 전문가로서 꼭 내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걸 논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긍정화법은 최고의 그 화술 전문가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환경은 열악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문제가 있고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는데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그게 긍정화거든요. 네. 네. 뒤집으면 긍정이 됩니다. 거꾸로 사고법입니다. 이창희 교수님이 거꾸로 사고법을 한번 강의하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화법에서도 거꾸로 사고법이 있답니다. 네.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네. 우리 한성일 국장님을 몇 년 만에 뵀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왜냐면 저를 잊으셨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몇 년 만에 뵈니까 더욱더 새록새록하고 더욱더 반갑고 거꾸로 상황을 거꾸로 뒤집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실은 그것조차도 인정하면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나요? 삶이 그 거품이 제거가 되고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판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코로나 효과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작년 1년 동안.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네. 이번에 거침없이 말하자면 잡담력을 키워라, 연애하듯 살아라, 그리고 인생 수업 이 세 권의 원고가 쏟아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시간 저는 활용 참 잘하셨어요. 기회가 위기가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는 것을 네. 실천한 사례라면 사례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작년 10월 15일 날 오페라 웨딩에서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잠깐 짬이 났었어요. 아, 기회를 네. 줬어요. 하늘에서. 네. 그래서 100여 명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했던 책입니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네. 이 화법이라는 건 처세술이거든요. 처세가 바뀌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관계가 개선이 되면 비즈니스와 사업이 잘 되고요. 사업과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인생이 풀리잖아요. 아유, 맞아요. 네. 그래서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공감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공감할 줄 몰라요. 공감 못하는 대표적인 게 범죄자들. 아, 네. 네네네. 공감력이 없거든요. 사람을 해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예, 네네네.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감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보면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팩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팩트 폭력. 나는 사실이 아니면 말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 논문이 네. 팩트체크에 관련된 것이 네, 네, 네. 허위 조작 정보가 요즘 네.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잖아요. 네, 네, 네. 그걸 규명하기 위한 팩트체크가 꼭 필요한, 필요하다. 꼭 필요한 그 논문. 논문이거든요. 논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교수님은 정말 네.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 네. 제가 네, 네. 그 원래 24살에 대학 졸업하고 처음 신문사 입사할 때 그 이제 기자협회부에다가 칼럼을 하나 썼을 적에 저는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그런 기자가 언론인이 되고 싶다. 이런 글을 24살 때 썼으니까 24살 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네, 거예요. 지금 32년째 신문사 그렇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셨을 적에 와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포용력을 네,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한성일 기자님은 포용력이 오프라 윈프리보다 실은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예. 와. 라고 칭해도 뭐 손색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윤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칭찬의 달인이시네요. 아니. 미국의 한성일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존경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정말. 네. 존경하는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 올림. 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팩트 폭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사실이 아니면 말 못해요. 이런 남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아프다고 말하면 아 많이 아프시겠군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공감력입니다. 공감력이란 감정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군요. 네, 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 그것도 힘들다고 네. 어떻게 사냐 이 험한 세상. 자 일어서 이거는 사실 팩트 폭력이고요. 네,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공감력 인정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게 공감력입니다. 필요한 책이겠죠?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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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나 유익하고. 근데 거침없이 말하자면 잡단력을 키워라는 이제 오스카상에 비나는 윤여정 배우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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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정 네. 배우가 거침없이 말하는 연설을 내는 그 진정성 을 가지고 진정성과 얘기했거든요. 당당함이 예. 그다음에 유재석 MC는 뭘 잘하냐면 배려를 잘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롱런하나 봐요. 막 이렇게 몇 명과 인터뷰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할 기회를 잃은 사람한테 에이스 성일 씨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눠줄 줄 압니다. 그래서 롱런 하는 이유입니다. 아, 이경규 큐. 개그맨이 네, 네, 또 네. 롱런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공치사를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얼마나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고 함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에 은혜가 확 달아나고요. 그리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 이분을 내가 모셔야지 깍듯하게. 그러면서 친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공치사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네. 욱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내지르다 보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는 유리공과 같습니다.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격한 감정으로 그 유리공과 같은 것을 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후회 한들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경규가 롱런하는 이유는 바로 격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이번에 거침없이 말하는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공식 석상에서만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요. 공식 석상, 형식적인 말은 된대요. 근데 사석에서 말이 안 된대요. 아, 네. 그래? 왜 안 될까? 잡담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담력에 능하게 되면 네.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네, 말을 하는데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네. 그런 모든 것들 네, 터득한 우리 한국의 오프라인 프리 한성일 국장님은 네, 교수님, 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가리 클럽 회장을 하고 있어요. 우와! 노가리가 뭔지 아세요? 네, 노가리 시다 떠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가리 클럽 회장이에요. 네네. 저희 언론사 후배들하고 몇 20년째 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잡담력에 대한 그 말씀 인터넷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권씩 구매해 주시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놀러 갔습니다. 동해에. 그래서 어떤 그 여사장을 만났어요. 호텔을 운영하는 여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명함을 드렸거든요. 네. 스피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피치 한참 설명해 주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아가리 박사요. 근데 아가리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약간 비속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아가리라는 게 강원도 네. 사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인지하기 위해서 아가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속어고 굉장히 저를 비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명함 주세요 하고 명함을 다시 뺏었어요. 그것도 실은 유머였거든요. 근데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핸드폰을 딱 들면서 네. 여기 찍었거든요. 사진을 이미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구나. 얼마 전에 네. 전화를 한번 이렇게 동료하고 자리를 하다가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근데 저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아가리 박사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노가리 크롭, 야, 매력이 네.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 제 생일 모임 때 네, 네, 네. 어떤 분이 노가리를 정말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노가리 네. 클럽 회장님의 생일이라고. 노가리를 뜯어 센스 먹었어요. 있으시네요. 네. 네네. 구운 거, 볶은 거 골고루. 네네네. 네. 네.
회장님 아니 교수님 다음번에 노가리 클럽 모임 때 네, 꼭 와주세요. 가서 네,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잡담력도 내내 노가리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쵸? 수다스러움. 수다스러움.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찍으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미 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어머니가 참외를 깎아주시면 그 참외가 그렇게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손수 묻혀주신 그 각종 나물들 그리고 쑥국 참 쑥국을 잘 끓여주셨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도다리 쑥국이 생각나요. 도다리 쑥국을. 지금 가는 그 일식집이 도다리 쑥국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요? 미양 일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도다리 쑥국은 별도로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내년 봄에. 근데 네. 어머니가 우리 이모님이 예산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이쯤 되면 청포도 익어가는 그 5월, 6월, 이육사의 7월쯤 되면 청포도. 네네. 네네. 꼭 저희 집에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2, 3일 정도 이렇게 묵고 가셨거든요. 저희 집은 충남 아산시 신참동 내리 278번지 신찰초등학교 교정 내에 있는 검은기와집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집을 가리켜서 부잣집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산의 부잣집 네네. 아드님이셨군요. 네네,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오시면, 네네네. 오순도순 이야기 하시고, 밤을 새는 줄 몰라요. 대청마루에 누우셔서, 밤을 새십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작년에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네, 늘 반복적인 얘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이모님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로 소통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 이게 잡담이다. 그런데 이 잡담은 정보력은 없지만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넣지 못해서 한스럽습니다. 아, 네, 어머니 얘기를 못 그렇구나. 넣었어요. 아유, 어머니 특집 책을 또 하나 쓰시면 되죠, 뭐.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 바치는 책. 김우영 박사 아시잖아요, 문학 박사. 그분에게 원고를 준 게 있습니다. 제가 꽃돼지거든요. 별명이 네네. 꽃돼지, 귀여운 네네. 꽃돼지. 우리 한성일 꽃띠 꽃이용. 네, 네, 우리 네, 한성일 귀여워. 국장님도 네. 꽃돼지처럼 귀여우세요. 네. 저도 꽃돼지였거든요. 도톰한 꽃돼지. 네. 결코 미워할 수 있는 꽃돼지였었는데 네. 꽃돼지 윤천 박사의 그 꽃비가 내리다는 책을 한 권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글쎄요. 교수님, 이시영 박사님도 이시영 박사님, 네네네네. 네, 배짱으로 삽시다. 이시영 네네네네. 박사님을 제가 수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힐리어스 썸마을에 가서 네네. 인터뷰를 할 적에 이시영 박사님도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7시까지 딱 3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딱 3시간 동안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그분도 뭐 1년에 뭐 계속 뭐 한두 권씩을 계속 쓰셔갖고 수십 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근데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책을 어느 시간에 쓰시고 제가 오늘 실은 늦잠을 잤거든요. 네. 아침에 4시 정도에서 눈이 떠지면 새벽 4시에 네네네. 네,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글 씁니다. 한 그러세요? 꼭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글이 술술술 잘 나오거든요. 한 꼭지 내지 2꼭지 정도 씁니다. 새벽에. 그리고 써놓으면 또 이렇게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래서 6시부터 또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처럼 외부 강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새벽에 한 꼭지 씁니다. 새벽에. 네. 새벽에 한 꼭지. 그래서 그걸 모으면 이제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이제 모은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로직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머릿속에 구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예화로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적당히 삽입을 해주면 좋은 예화거리가 되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시구나. 네. 교수님은 어릴 적에 꿈이 무슨 꿈을 갖고 계셨어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어쩌다 어른이 되었고요. 네. 어쩌다 작가가 되었고 어쩌다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아. 저는 어쩌다 어린이라는 프로 그 프로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이루고 또 어느 경지에 오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저도 의도적으로 뭐가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쵸. 우리 한성일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로서 감사합니다. 네. 그 알고자 하는 권리를 국민들한테 베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실은 네. 이 세상에 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을 뚫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의 힘이 5가지가 있거든요. 말은 각인력을 갖게 합니다. 되뇌이면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또 말은 견인력, 행동을 유발합니다. 말이 잦으면 말이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성취력을 갖게 됩니다. 또 말은 치유력을 갖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요 마음이 네.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수다가 필요한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잡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잡담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요 창조력을 갖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아멘. 말의 힘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잘 닦아드리고 막힌 곳을 뚫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기적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기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막힌 곳을 뚫어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초에게 스스로 박수를 네. 치고 너무 훌륭하세요. 박수 쳐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네네. 살아오다 보니까 저술가가 됐고 강경화가 됐고 치유하는 역사를 갖게 됐고 인생을 창조해주는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퍼실리테이팅이 이제 네. 조력하다 안내하다 그런 네. 뜻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사랑의 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랑의 짤은 마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주는 네.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네. 한성일 국장님한테는 마음을 준 지 오래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마치 목사님 같아요. 가끔 제가 네. 스스로 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교주 같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예전에 교주님이라고 당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역시 네. 명필이시네요. 명필.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심혈을 쓴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잘못 쓰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왜냐면, 무서워 보이시나요? 이 네. 펜으로 맞는 거는요. 네. 총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아픈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필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한선일 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 26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짤을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한성일 국장님, 중도일보의 정식 그 직함이 국장이거든요. 한국의 오프라인 프리, 대전의 왕발, 여성의 정신적 지주, 정치학 박사님, 지금처럼 천년을 이끌어 주소서. 2021년 5월 26일 윤추영 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사인의 글은 난생 처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 화법. 네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네네. 공감 시대. 네네. 와, 이 세 권의 책을 열심히 읽고 네. 공감하면서 교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네. 네,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네.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네. 한성일 국장님은요. 네. 인터넷 서점에서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예매를
하고 오셨습니다. 클럽에 회장 네. 맡고 계신데 제가 아가리 박사로서 꼭 방문해서 노가리 자매 결혼 맺으셔야겠어요. 네, 노가리 대 클럽에 가셔서 아가리, 네. 그냥 짧게 네. 그리고 굵게 네. 강의를 해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또 역시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폭소 대잔치, 폭소 클럽. 네. 리액션이 있는 곳에는 네. 폭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웃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웃어주면 저도 웃길 수 있습니다. 그게 유머 철학입니다, 저의. 억지로 뭐 이렇게 음담 네. 패설하거나 또 아니면 만들어서 하는 유머는 유치하다. 그냥 이렇게 네. 주고받는 네. 쌍방향식 강의 잡담 속에 유머는 꽃 피우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네. 잘하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필드에만 나가거든요. 네. 연습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골프는 네. 필드 나가기 전에 꼭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나가거든요. 네. 저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필드에서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필드가 꼭 연습장. 네, 골프를 하고요. 네, 얼마 그다음에-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정말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거나 한 달에 3-4번 하는 게 보통 골퍼들의 그런 그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바쁘시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MTB 자전거 지금 그 영광의 상처가 여기 있거든요. 넘어지셔서 영도까지 갔다가 영도 달맞이 영덕 공원에서 되게 내리 쏘다가 그 커브길에서 이걸 못 꺾은 거예요. 막 페달 밟고 고개를 드니까 네. 낭떠러지예요. 아유. 그래서 119 구조대에 실려가서 아이고. 뇌는 손상이 없었고요. 여기만 다쳤어요. 얼굴 착화상도 없었고. 이 영한 피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다쳤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핀 뽑았어요. 언제 나신 사고인데요? 이게 사고가요? 2019년에 사고를 나고 2020년 1월에 핀 뽑았어요. 핀 뽑은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MTB 자전거 타고요. 그다음에 네, 맛 트레킹 여행단을 만들었어요. 맛 트레킹. 맛 트레킹. YCY 맛 트레킹 여행단을 RCY 만들었어요. 맛 트레킹. YCY. YCY가 윤치영 이니셜이거든요. YCY. 윤치용의 이니셜. 네네. 그래서 여수도 다녀오고요. 제주 네. 한라산도 다녀오고요. 동해도 다녀오고 고성도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일본 후지산 둘레길도 트레킹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다낭도 다녀오고요. 제가 프로그램 만들면 거기에 트레킹 코스는 꼭 들어갑니다.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여행단을 만들어서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단 단원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우리가 한 170명 정도 YSY 교육 그렇게 포럼이 많아요? 있어서 와. 격월로 격월로. 2월, 4월, 6월, 10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6번 YSY 교육 포럼이라 해서 외부 연사 불러서 강연 듣고 사교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한 1년간 못 했어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6월 네, 세 번째 주 금요일 날도 게론 스파텔 무궁화홀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주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포럼도 아마 못 하게 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격월로 맛 트레킹 여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한 번씩 골프 클럽에서 골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MTB 자전거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회장단이 네. 공직자예요. 공직자는 더욱더 엄격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YCI 교육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저는 운동하고 힐링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바로 옆에 네. 피트니스장에 예약을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고 균형 강화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나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피트니스장에서 헬스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어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젊음과 동안을 유지하시나 봐요. 아주 젊은 나이니까. 그리고 젊죠. 교수님 예전에 머리가 흰 머리셨는데 예. 까만 머리가 되셔서 예,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염색을 한 지가 이제 네.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염색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 있으세요? 주변에서 염색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따님 결혼 때. 네네네. 그때 네네네네. 맞아 생각나요. 네네. 따님 결혼을 기회로 해서. 네. 그 다음에 청바지. 청바지. 네, 청바지가 지금 한 20여 벌 되거든요. 청바지 많이 하세요? 네, 청바지를 즐겨 입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아래 위로 이렇게 단벌로 입었습니다. 네. 네, 청바지를 즐겨 입으면요. 청바지를 입고 네. 흰 와이셔츠를 입으면 왠지 기분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젊어 보이시고. 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젊. 그래서 저는 네. 기본이 청바지에 흰 와이셔츠. 저보고 패션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옷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와이셔츠가 한 100여 장, 그 다음에 양복이 한 30여 벌, 그 다음에 청카바, 청바지, 바지 하면 그게 한 30여 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요즘은 새로운 옷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구매했던 옷을 돌려서 입으면 충분히 계절 감각에 맞추어서 기분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는데요. 네. 그냥 돌려 입을 뿐입니다. 어쨌든 베스트 드레서로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대충 멋지십니다. 안에 있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글을 쓰고 계시다고 대단하십니다. 네. 교수님의 뭐 좌우명,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뭔가요? 네, 조화 석습이라는 단어를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화두로 던져드리거든요.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주울 습자입니다.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에 아름다운 게 향기가 묻어 있다면 바로 쓸어내지 말고 네, 감상하다가 저녁에 쓸어버리자. 근데 현대인들은요 병이 있거든요. 조급증. 조급증. 네네. 특히 빨리 한국인의 특성. 네. 네. 덤비고 조급해하고 서둘고 그러면 일이 망치거든요. 조화 석습하라. 한 템포 늦추어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하라.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네. 그렇구나. 그게 조화 석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화 석습. 네, 석습.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호시우버. 호시우버. 호랑이 우버, 호자, 네. 바라볼 시자. 호랑이 눈처럼 앞을 예의주목하고 미래 트렌드를 읽고 미래 그 변화의 방향을 읽는 거죠. 호시우버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이 없으면 가상 공간의 개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관찰하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버 아까 소의 걸음. 예, 네. 소의 걸음 우직하게 천천히 한 발 한 발 뒤돌아 뒤져라. 최진석 교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진석 교수가 중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그래, 바로 저게 중용이야. 네. 중용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흑백 논리를 타파하라 이거잖아요. 그 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노선이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회색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용을 격화시킨 게 회색 분자예요. 근데 최진석 교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중용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쓴 것이다. 한 발을 잘못 뒤지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발을 잘 뒤지면 또 오늘도 살아있구나. 생존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신중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용주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국 뜻은 하늘에 맡긴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제가 한성일 국장님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성일 국장님과 실은 같이 삶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최선을 다해드리지만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은 일찍 포기한다. 이 포기도 긍정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면 네. 긍정화를 못 시키거든요. 결국 마지막 단계의 긍정은 포기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긍정화법의 책을 쓰면서 그 기조가 뭐냐면 첫 번째가 거꾸로
뒤집으면 긍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인정하면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라. 집착하지 말아라. 내려놓아라. 최고의 경지가 내려놓음입니다. 그죠? 내려놓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러면 물질적인 욕망 이거는 자유로우신가요? 재테크라든지 이런 예. 거에는 관심이 저는 일로만 승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책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실은 제 나이에 저 힘들어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예,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돈이 들어와요. 꼬박꼬박.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요즘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요즘 2030이 뭐 열풍을 불고 있고 광풍을 불고 있는 그 가상화폐,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좀 위험성은 많이 큰데요. 위험성이 큰 것만큼 보상도 큽니다. 큰 돈은 아니고 작은 돈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단기 채권 쪽에 조금 투자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그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위험성이 다 세 가지가 다 큽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큰 것만큼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좋고 해서. 근데 교수님 한 번도 실패를 안 하시고 다 수익을 잘 내시나 봐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 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복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YSI 교육 포럼에 들으시면 그런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녀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는지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결혼식 할 때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은 따님이 너무 예뻤어요. 네, 예쁘고요. 그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임용고시를 패스해서 유아교사로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유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딸의 미래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둘이 양쪽에서 벌고 또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전에서 사나요? 아니요, 천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라 했는데 전공하고 나서 셰프가 되겠대요. 네, 멋있어요. 호주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혔잖아요. 그래서 덩치 큰 놈이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실은 스스로 깨닫고 또 개척하라는 주의로 크게 터치를 않는 것이 저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때가 되면 깨닫고 때가 되면 어쩌다 어른이 되고 또 어쩌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쩌다 사회에 공헌하게 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는 어떻게 부부 생활을 재미나게 하고 계시는가요? 와이프는 아주 기독교 절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이고요. 크리스찬이고요. 저는 그냥 와이프가 좋아서 교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2년간 쫓아다녔거든요. 좀 예뻐요. 네, 사모님도 엄청 예쁘시고 따님도 예쁘시고 얼짱 가족으로 알고 그래서 있어요. 제가 예뻐서 2년간 쫓아다녔습니다. 마지막에 대응 침례교회에 나오면 결혼해주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무조건 대응 침례교회에 등록하고 대응 침례교회 안중만 목사님 섬기게 됐고요. 근데 교회를 옮기신 거네요. 새로 나온 교회로? 네, 가까운 데로.
새로운 학교로 옮기게 됐는데요. 네. 실은 이번에 연애하듯 살아라는 책에서 네. 연애의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책임감입니다. 아.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가장으로서의 책무. 네네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네, 누구나 만나면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유통기간이 있답니다. 네. 3년 지나면 시들거든요. 네. 그래서 권태기도 오게 되는 거고. 네. 그 열정, 식어가는 열정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친밀감입니다. 근데 친밀감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우리 한성일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코드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함께함으로. 이 남성들은 육체적 친밀감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요. 여성들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적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입니다. 네. 대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실은 성적 차이 성격 때문에 차이. 네.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친밀감이 육체적, 정서적, 오락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오락적. 네, 저는 네. 가끔 저녁에 맥주를 한 잔씩 하거든요. 그게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사모님과 함께요? 아니요, 와이프는 술을 못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오락적 친밀감이 없어요. 함께 스포츠하고 함께 술 사모님은 한잔 하고. 운동을 안 좋아하세요? 네, 아. 몸이 좀 약한 체질이라서 네. 그게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고요. 나머지는 너무 감사하죠. 아카데미 와서 관리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줄 모릅니다. 와, 정말 뭐 저를 완전히 해부시키시는 해부하는군요. 네, 교수님 한성일이 만난 사람 지면에 나오시려면 다 해부 당하셔야 됩니다. 네, 해부 당하고 다 죽습니다. 아닙니다. 살아나셔야죠. 네네. 네, 더 교수님의 이 멋진 책들이 더 널리 많이 홍보되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네. 오늘 이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1년에 지금 2권씩 책을 쓰시는데 앞으로 또 어떤 책들을 쓰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나올 책이 아까 연애 두 살아라고. 권이고. 네네. 그리고 제가 매일 새벽에 글을 한 곳씩 쓰는데 그리고 교학 상장에 의해서 자료가 모아지고 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힘 닿는 데까지 김영석 교수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쓰고 교수님, 싶어요. 제가 네. 어제 김용석 교수님 인터뷰하고 오늘 저희 신문에 기사 썼거든요. 대전 컨벤션 센터에 세계 한인 지도자 대회가 열렸었어요. 어제 그저께. 근데 김용석 교수가 올해가 102세신데 102세. 네. 지금도 대단히 정정하시고 네. 말씀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분도 이번에 이 건강관리 비법을 담은 어떤 한의사가 책을 썼대요. 김영석 교수의 건강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 그 책도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은 근데 자기가 이제 안병옥 교수님하고 김태길 교수님하고 다 철학과 교수님이잖아요. 네네. 숭실대, 서울대 그리고 이분 연세대에서 근데 세 분이 1920년 동갑내기생인데 이제 안병옥 교수님은 93세에 가셨고 김태길 교수님은 88세에 가셨고 지금 김영석 교수님은 102세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면서 살까? 네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다 보면은 퇴직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도 교수 시절 50대까지는 학교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철이 들고부터 60이 넘어서 철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시게 됐고 돈보다는 일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퇴직 이후에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도 네네.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자유로워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돈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일을 사랑하고 남을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30까지는 교육을 받고 60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61세부터 90까지는 이제 진정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본인이 쓴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들은 다 70대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네. 인생은 75세부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네. 앞으로 나올 책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죠.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책들이 더 정말 무르익고 더 성숙하고 멋진 책들이 계속 나오실 거고 교수님은 아마 김영석 교수님보다도 더 오래 장수하시면서 그럴까요? 더 멋진 책을 많이 내시지 않으실까. 김영석 교수님이 네, 하신 네.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102세까지 사시면서 가장 황금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 연령대가 몇 세입니까? 라고 여쭈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5세가 가장 황금기였고 가장 좋았더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65세로 돌아가고 싶다. 또 한 가지. 네.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 사랑 거부하고 싶지 않다. 네. 멋진 말이에요. 네. 102세에도 불구하시고 사랑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 다른 말씀은 다 기억 못하고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처럼 예.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모델링 삼아서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오래도록 책 쓰고 그리고 책을 쓰는 것만큼도 강의가 들으니까 또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물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책의 회자가 되면 정신없습니다. 예, 기업체에서 또 정부기관에서 우리 쪽에 와달라, 우리 쪽에 와달라 하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네. 제가 작년까지는 논문 쓰느라고 여유가 없었지만 네네네. 이제 앞으로는요. 네네. 저도 교수님을 네네. 멘토님으로 모시고 감사합니다. 책을 쓰는 일을 그래서 YSY 소통 명사 과정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결국 명사가 되려면 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청와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아는 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네네네. 청와대를 들어갔겠습니까? 교육 담당자가 저를 책을 보고 섭외를 온 거예요. 책이 저의 힘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책이 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윤천이가 이렇게 이 나이에 활동하고 있는 것은 42권의 책이기 때문에 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책을 써라 하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더 이따 할게요. 다 그래요. 네. 근데 언제 해야 돼요? 지금? Now and here. 결단하면 책이 됩니다. 난 책을 쓰겠어 라고 하는 순간에 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액션, 행동이 중요합니다. 네. 리액션도 중요하지만 액션이 중요합니다. 아유. 저는 아주 정통 그 출판사입니다. 의류문화사라고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인생을 바꾸고 싶었을 때였을 때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때가 아마 IMF 직전후였었어요. 맞아요. 경제적인 97년부터. 압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책밖에 없더라고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력이 붙었잖아요. 42권에 나오면서 이제 진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 소통 명사 과정을 만들면서 이제 소위 후학들을 뭐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YSY 소통 명사 과정을 만들었고 또 그러면서 책을 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첫 책도 제가 준비되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3년 동안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보를 했습니다. 가제본. 네. 그래서 서울로 매일 주말마다 쫓아다녔습니다. 네. 그 결국 만난 게 의류문화사. 아. 를 만나서 의류문화사를 만나서 책을 쓰게 됐죠. 정말 대단한 열정이세요. 네. 당신도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저기 책 보이죠? 네네네네. 네. 저의 어떻게 보면 대표작인데요. 저 책은 동료와 점심 먹다가 책이 한 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쓰자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진 구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확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영감을 받고 책을 쓴 건데 저게
세 가지 구조입니다. 아,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 내용을 잘 정리해야지. 두 번째,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지? 전달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전달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비주얼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쓴 책이 당신도 화술에 다닐 수 있다는 책인데요. 저 책 베스트셀러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화술에 관한 책이라 베스트셀러에는 한계가 있고요. 스터디셀러는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제 이 출판사 사장님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쓴 책이 있거든요.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대화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시그널 북스란 출판사인데요. 책이 있는 마을에 두 번째 출판사가 시그널 북스거든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이 중국에 진출했던 책이거든요.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래요? 그 책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내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세요. 표지 바꾸시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하세요. 교수님 42권의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대표작 책이 네. 당신도 화술에 화술에 다닐 다닐 수 수 있다. 있다. 저 책을 가장 큰 네네. 애정을 갖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피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저 책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나운서가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스피치계 레전드님 만나 뵙게 된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별명이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왜 저를 레전드라고 표현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스피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책을 찾아보니까 다 같은 저자라는 거예요. 윤치원 씨. 제가 42권 책 쓰니까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다 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뵈니까 윤치원 선생님인데 만날 때는 모르고 만난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애독하는 스피치에 관한 저자이셨군요. 스피치계 레전드입니다. 이제 그분은 현재 스피치 쪽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네, 꿈을 이뤘습니다. 와, 교수님의 후계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들? 스펀지처럼 잘 따라주셨고 잘 습득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되면 교학상정이란 말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프렌들리가 있는데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엄격하고 너무 깍듯하고 너무 예의가 발라서 좀 살갑게 말도 좀 이렇게 존칭어 쓰든지 아니면 반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두리뭉실 뭉개고 뭉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친밀감. 뭉갠다. 네. 네, 피부도 이렇게 접촉하고 네, 스킨십. 그다음에 호칭도 교수님 박사님 하는 것보다는 형님 어때? 라고 하면서 살갑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힘 빼천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힘 빼고 천천히 해. 욕심내지 마. 네. 스포츠에도 필요하지만 스피치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이거든요. 힘 빼천. 힘 빼고 천천히 해. 좋은 말씀인데요. 골프할 적에도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골프 좋아하시나요? 글쎄 너무 못 쳐서 저 111타. 저하고 맞네요. 교수님은 저하고 한번 갈까요? 프로시잖아요. 6월 네.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네. 부여 백제홀에 지금 4팀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가능하세요? 아침 새벽쯤입니다.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오면 여기서 일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가신다고요? 그럼 힘드세요? 휴가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요? 네. 뭐 왜 월요일 날 가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러세요? 네. 7월에는 이제 금요일 OT로 할 거예요. 금요일은 가능해요. 오케이. 네. 7월 달부터 네네네. 초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 현재 지금 나오고 계신 분이 대전시청의 관광문화 팀장 박유진. 네. 그다음에 윤준호 대표 윤준호 라이언스 총재도 여기서 7월에 취임하죠. 네. 5년 다녔어요. 여기를요? 네. 저 윤준호 총재는 지난번에 인터뷰 했어요. 벌써 했어요? 네, 좀 미리 했는데요. 그다음에 김인곤 카시모 대표. 그 친구는 영스클럽 YSY 전신 3년간 회장으로 봉사해 주었고요. 네네. 또 누가 있을까? 등등. 교수님 참 보람 있으시겠어요.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네.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사회에 다 리더로 키워내시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크시겠어요. 네네. 20대. 실질적인
큰 보람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합격 소식 듣고 바로 찾아와요. 감격해가지고 교수님 덕분에 제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취업 면접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20대들 절박한 심정으로 오지 않습니까? 보통 취업을 하려면 3년 4년 삼수사수를 하게 되는데 네. 핵심을 찌르는 그런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막 감격해서 옵니다. 가장 먼저 쫓아옵니다. 합격하면. 아. 제가 됐어요. 아. 합격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 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서 취직하고 그러면 교수님한테 결혼 주례도 많이 부탁하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을 많아졌죠.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주례 욕심은 없는데 네, 주례가 들어오면 네, 주례를 서주고 있는데 300회 정도 주례를 받습니다. 아, 300회요? 네. 와, 39부터 봤으니까요. 많이 39부터요? 네네. 그때는 새신랑보다 더 젊어 보이실 것 그래서 같아요. 윤준호 대표가 28이었는데 네. 그때 주례를 윤준호 받습니다. 총재 주례를 제가 주례 쓰셨다고요? 받습니다. 네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금 46세 최연소로 최연소 총재가 네, 됐죠. 총재가 되죠. 와, 네네. 어머 몰랐어요. 그랬구나. 그다음에 이선희 브레인 재활병원 이사장. 다음 취재. 아까 거긴 안 추천해주신 했잖아요. 네네. 아, 네. 이성에 있습니다. 아, 닥터만 한 7, 8명, 간호사까지 얘기하면 100여 명 정도 되는 거라 그러는데요. 좋아합니다. 지금도 현역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사장 취임하거나 아니면 로타리 클럽 취임하거나 농협 무슨 이사장, 이사 취임할 때 와서 원포인트 레슨 받고 가요. 필요할 때 와가지고. 네. 그럼 라이언스 총재, 로타리 총재들도 많이 제자로 하셨겠네요. 아, 네네. 많이 있습니다. 거론하기엔 그렇지만, 또 모 시장님도 오셔서 가셨고, 모 또, 시장님. 네네. 그 다음에 모 경찰서장도 많이 다녀가셨고, 각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고 가시죠. 시장님이 은사님이시라고요? 네. 아니, 은사 합격이신데요. 네. 못 들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취임하고 나서 안 찾아뵀어요. 왜냐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식사 한번 하십시다. 흔쾌히 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배려해서 주시고, 그런데 공직자에게, 네네네네. 기관장에게 네네. 제가 자주 하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전화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디까지 저를 취재하실 것입니까? 취미마로네, 취미마로. 아, 그러시구나. 교수님, 그러면 힘드시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네, 네네. 저희 중도일보사가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아서요. 네네. 고희를 맞은 중도일보에 고희. 네. 중도일보 독자님들한테 음,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을 중도일보 독자님들한테 70주년을 맞는 중도일보에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네, 향토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도일보야말로 향토 신문사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도일보는 모름지기 정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한성일 국장님이 버티고 있는 또 신문사이기도 하고요. 또 김덕기 국장이 버티고 있는 주도 합니다. 김덕기 국장은 저를 김대중 대통령과 맞수를 비교해가지고 글을 써주신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구단, 윤치영 박사는 화술구단. 그걸 네. 전면에 내주셨어요. 네. 저도 전면에 내드릴 겁니다. 어? 한성일이 만난 사람은 칼라면 통판 전면 인터뷰 지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즘 종이 신문을 많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은 인터넷 신문도 인터넷 신문이지만 종이 신문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신문을 많이 보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됩니다. 인터넷 신문은요 읽고 나서도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종이 신문은 읽고 나면 정갈하게 정리가 되고 또 보관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향토
신문사이기도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최고의 축사 말씀. 이거 정리하면 또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게 편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요, 인터뷰어로서도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나 유익한 한국의 귀한 오페라 시간 인프리, 감사합니다. 네, 네. 대전의 왕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인터뷰해 주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네. 또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 김덕기 네. 복자님도 가끔 뵙고 그러는데 네. 홍성에 내려가가지고요. 네, 자주 못 뵈시죠.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주 못 뵙니다. 네. 아유, 교수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덕기 귀한 복장한테도 인터뷰.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